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대화를 할수록 내 생각이 틀린 것 같고 내 감정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 어쩌면 당신은 지금 나르시시스트와의 힘겨운 심리 게임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분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에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관계란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온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적인 틀이니까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소중히 여기는 정의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신뢰와 유대감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게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상호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권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모든 관계에서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바로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현실을 왜곡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은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서서히 무너뜨려 더 순종적이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충분한 친절을 베풀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리 있게 차근차근 설명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감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 패턴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깊이 뉘우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계속 올가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기만, 조종, 무시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심리 전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악랄한 것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부인할 것입니다. 역사를 교묘하게 다시 쓰면서 당신이 결국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당신은 더 큰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아랫사람의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술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도박과 같은 중독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하기에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일관되게 잔인하게 군다면 당신은 결국 그 관계를 끊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끔씩 다정함과 친절함을 던져준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을 유독한 의존 관계에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 머무는 이유는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조종의 도구였을 뿐인 그 찰나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잘못한 바로 그 행동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이 부정직하면서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면서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둘째, 당신을 자기 방어에만 급급하게 만들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챌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인지하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조종당하고 착취당하고 감정적으로 고갈되는 삶을 멈추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안을 주는 거짓말보다는 불편한 진실이 언제나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칭찬이라도 얻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모든 미묘한 방식들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호혜성을 추구하기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인정과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나의 충성심과 선한 의도를 보여주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알아주고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그 순간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왜곡할 때마다 그들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만약 당신의 진심을 보여줄 마법 같은 말이나 행동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표 지점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병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올바른 대응법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그들에게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적 게임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논쟁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이제 대화의 중심은 당신의 본질적인 현실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맞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관계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그들의 거미줄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침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휘말리지 않기로 결정하며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침표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원천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왔다면 이제는 그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지배했던 바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봐 주세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저지르는 또 다른 위험한 실수는 규칙대로 공정하게 행동하면 그들도 언젠가 보답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가 결국 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정함의 가치를 모르고 이성에 반응하지 않으며 애초에 당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배하기 위해 논쟁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끝없이 인내하며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들에게 힘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점으로 보일 뿐이며 이용할 기회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양식으로 삼는 감정적인 에너지를 더 이상 공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안정감이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착취합니다. 당신이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분노나 좌절, 슬픔 같은 격한 감정적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돌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회색돌처럼 최대한 지루하고 감흥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드라마틱한 반응을 원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는 사람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고갈시키는 역학관계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나 대립이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겪고 상처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감 없는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서진 내면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침표, 즉 진정한 종결은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바로 당신에게서 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놓아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웠던 무거운 짐이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노, 혼란, 자기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사과를 받아내거나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 없이 찬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무나도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그저 희미한 기억, 하나의 교훈, 그리고 이미 닫혀버린 책의 한 챕터로 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진짜 마침표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행복과 평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대화를 할수록 내 생각이 틀린 것 같고 내 감정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 어쩌면 당신은 지금 나르시시스트와의 힘겨운 심리 게임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분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에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관계란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온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적인 틀이니까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소중히 여기는 정의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신뢰와 유대감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게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상호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권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모든 관계에서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바로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현실을 왜곡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은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서서히 무너뜨려 더 순종적이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충분한 친절을 베풀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리 있게 차근차근 설명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감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 패턴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깊이 뉘우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계속 올가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기만, 조종, 무시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심리 전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악랄한 것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부인할 것입니다. 역사를 교묘하게 다시 쓰면서 당신이 결국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당신은 더 큰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아랫사람의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술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도박과 같은 중독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하기에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일관되게 잔인하게 군다면 당신은 결국 그 관계를 끊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끔씩 다정함과 친절함을 던져준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을 유독한 의존 관계에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 머무는 이유는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조종의 도구였을 뿐인 그 찰나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잘못한 바로 그 행동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이 부정직하면서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면서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둘째, 당신을 자기 방어에만 급급하게 만들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챌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인지하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조종당하고 착취당하고 감정적으로 고갈되는 삶을 멈추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안을 주는 거짓말보다는 불편한 진실이 언제나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칭찬이라도 얻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모든 미묘한 방식들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호혜성을 추구하기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인정과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나의 충성심과 선한 의도를 보여주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알아주고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그 순간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왜곡할 때마다 그들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만약 당신의 진심을 보여줄 마법 같은 말이나 행동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표 지점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병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올바른 대응법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그들에게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적 게임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논쟁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이제 대화의 중심은 당신의 본질적인 현실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맞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관계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그들의 거미줄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침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휘말리지 않기로 결정하며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침표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원천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왔다면 이제는 그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지배했던 바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봐 주세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저지르는 또 다른 위험한 실수는 규칙대로 공정하게 행동하면 그들도 언젠가 보답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가 결국 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정함의 가치를 모르고 이성에 반응하지 않으며 애초에 당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배하기 위해 논쟁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끝없이 인내하며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들에게 힘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점으로 보일 뿐이며 이용할 기회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양식으로 삼는 감정적인 에너지를 더 이상 공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안정감이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착취합니다. 당신이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분노나 좌절, 슬픔 같은 격한 감정적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돌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회색돌처럼 최대한 지루하고 감흥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드라마틱한 반응을 원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는 사람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고갈시키는 역학관계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나 대립이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겪고 상처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감 없는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서진 내면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침표, 즉 진정한 종결은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바로 당신에게서 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놓아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웠던 무거운 짐이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노, 혼란, 자기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사과를 받아내거나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 없이 찬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무나도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그저 희미한 기억, 하나의 교훈, 그리고 이미 닫혀버린 책의 한 챕터로 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진짜 마침표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행복과 평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대화를 할수록 내 생각이 틀린 것 같고 내 감정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 어쩌면 당신은 지금 나르시시스트와의 힘겨운 심리 게임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분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에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관계란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온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적인 틀이니까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소중히 여기는 정의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신뢰와 유대감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게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상호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권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모든 관계에서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바로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현실을 왜곡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은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서서히 무너뜨려 더 순종적이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충분한 친절을 베풀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리 있게 차근차근 설명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감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 패턴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깊이 뉘우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계속 올가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기만, 조종, 무시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심리 전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악랄한 것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부인할 것입니다. 역사를 교묘하게 다시 쓰면서 당신이 결국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당신은 더 큰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아랫사람의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술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도박과 같은 중독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하기에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일관되게 잔인하게 군다면 당신은 결국 그 관계를 끊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끔씩 다정함과 친절함을 던져준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을 유독한 의존 관계에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 머무는 이유는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조종의 도구였을 뿐인 그 찰나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잘못한 바로 그 행동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이 부정직하면서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면서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둘째, 당신을 자기 방어에만 급급하게 만들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챌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인지하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조종당하고 착취당하고 감정적으로 고갈되는 삶을 멈추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안을 주는 거짓말보다는 불편한 진실이 언제나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칭찬이라도 얻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모든 미묘한 방식들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호혜성을 추구하기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인정과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나의 충성심과 선한 의도를 보여주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알아주고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그 순간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왜곡할 때마다 그들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만약 당신의 진심을 보여줄 마법 같은 말이나 행동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표 지점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병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올바른 대응법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그들에게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적 게임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논쟁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이제 대화의 중심은 당신의 본질적인 현실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맞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관계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그들의 거미줄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침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휘말리지 않기로 결정하며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침표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원천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왔다면
이제는 그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지배했던 바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봐 주세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저지르는 또 다른 위험한 실수는 규칙대로 공정하게 행동하면 그들도 언젠가 보답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가 결국 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정함의 가치를 모르고 이성에 반응하지 않으며 애초에 당신과 같은 개임을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배하기 위해 논쟁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끝없이 인내하며 이해하려는 태도는 그들에게 힘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점으로 보일 뿐이며 이용할 기회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양식으로 삼는 감정적인 에너지를 더 이상 공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안정감이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착취합니다. 당신이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분노나 좌절, 슬픔 같은 격한 감정적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색돌 기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회색돌처럼 최대한 지루하고 감흥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드라마틱한 반응을 원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는 사람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고갈시키는 역학관계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나 대립이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겪고 상처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감 없는 태도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서진 내면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침표, 즉 진정한 종결은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바로 당신에게서 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놓아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웠던 무거운 짐이 서서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노, 혼란, 자기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사과를 받아내거나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 없이 찬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무나도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그저 희미한 기억, 하나의 교훈, 그리고 이미 닫혀버린 책의 한 챕터로 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진짜 마침표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행복과 평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대화를 할수록 내 생각이 틀린 것 같고 내 감정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 어쩌면 당신은 지금 나르시시스트와의 힘겨운 심리 게임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감정의 감옥에 갇혀 힘들어하는 분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에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관계란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온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적인 틀이니까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소중히 여기는 정의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신뢰와 유대감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게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상호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권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모든 관계에서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바로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현실을 왜곡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은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서서히 무너뜨려 더 순종적이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충분한 친절을 베풀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리 있게 차근차근 설명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감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 패턴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깊이 뉘우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계속 올가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기만, 조종, 무시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심리 전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악랄한 것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부인할 것입니다. 역사를 교묘하게 다시 쓰면서 당신이 결국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